제니퍼 슈엣, 제니퍼 슈이트 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와 접촉한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요,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용의자는 19년 동안 도주 중이었지만 15초 후 그는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측면이 없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표 울음 별표 그녀가 살아 있나요? 네,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별표 울음 별표 8살 제니퍼 슈엣은 납치되고 폭행당하고 목소리를 잃고 죽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녀는 공격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어 말하는 능력을 잃었지만 살아남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여 데니스 얼 브래드퍼드의 공포의 지배를 끝냈습니다. 나는 유일한 생존 증인이었기 때문에 돕고 싶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텍사스 디킨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호기심 많은 소녀 제니퍼는 홀어머니 앨런과 함께 좋지 않은 동네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제니퍼는 어린 시절 어둠과 혼자 자는 것을 싫어해 어머니와 함께 자는 것으로 위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어요. 1990년 8월 9일 새벽 2시 30분, 엘렌은 예외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제니퍼에게 자신의 방에서 자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다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엘렌은 제니퍼를 찾을 수 없었고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침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즉시 수색에 나섰고 곧 이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6시 30분 지역 부모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을 옆 들판에서 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것이 소녀의 시체였습니다. 제니퍼는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고 목이 귀에서 귀까지 잘려 주요 동맥을 간신히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성폭행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8살이었던 저는 간간이 뭔지 몰랐어요. 그녀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니퍼는 남성 의사와 경찰을 포함한 모든 남성을 두려워했고 이는 그녀가 납치범이 경찰관이라고 속인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트와 펜으로 질문을 받아 답변을 적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머니에게 메모를 써서 전달했고 어머니가 밖에 경찰관에게 건넸어요. 제니퍼는 8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똑똑했고 세부 사항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이 자신을 안고 달리며 입과 코를 막았고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진정하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에 태워 무릎에 앉히고 운전했습니다. 제니퍼는 경찰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납치범은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며 어머니가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고 그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사탕을 제안했습니다. 제니퍼는 의심을 품고 총은 어디 있나요? 돼지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으며 그를 추궁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들판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끔찍한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제니퍼는 폭행 세부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발목을 잡힌 채
벌거벗겨진 상태로 들판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척하며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납치범은 그녀를 개미 언덕 위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해가 뜨자 아이들 놀 서브트랙트. 시스템, 제니퍼는 살아남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년 후, FBI의 DNA 분석을 통해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 룰루라는 이름의 납치범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제니퍼가 8살 때 작성한 메모에서 그의 이름이 데니스라고 적었던 것이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18년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그 이후로 입을 다물지 않았죠. 그녀는 퇴원 후 학교로 돌아갔지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디킨슨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학교와 교실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단서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18년 후, 팀 크롬이 형사가 그녀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니퍼와 협력하여 FBI에 18년 전 발견된 옷에서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2009년 9월 22일, DNA 분석 결과 데니스 얼 브래드포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는 제니퍼 납치 6개월 후 다른 납치 사건으로 수감된 바 있었고 7년 후 또 다른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DNA가 제니퍼 사건의 증거와 일치했고 1990년 운전면허증 사진이 제니퍼의 스케치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브래드포드를 체포했지만 그는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제니퍼는 그의 무덤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읽으며 당신은 45파운드의 8살 소녀를 잘못 선택했어요. 19년 동안 매일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을 찾았고 내 마음은 당신이 거기 어딘가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옳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개미에게 물리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것을 최종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니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9년 전 저를 납치하고 성폭행하며 살해하려 했던 사람을 찾아내 그가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 목소리를 사용해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도움으로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피해자 옹호자로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